안녕하세요. 돈공부 채널의 머니킹 메이커입니다. 새해 들어 열흘 만에 주요 은행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6포인트 급등해 최고 연 5.58%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로 인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 부동산 영끌족들의 한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미국 국채금리의 급등, 추가 경정 예산 논의까지 굵직한 이슈들이 겹치면서 추가적인 대출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B2, 빚내서 투자한 신용대출은 조기 상환하면 된다지만 부동산 영끌족들은 쉽게 주택을 매매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대출금리 인상을 견인하는 굵직한 세 가지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빅3, 오늘의 돈공부 시작해볼까요? 빅1, 기준금리. 이달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기존 1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인상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 시점은 오는 3월 대통령 선거와 한국은행 총재 교체 일정 등을 감안해 하반기로 미루어지고 연말까지 최고 1.75포인트까지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 2.5%대로 약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으로 누적된 금융 불균형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1%대로 올린 지난해 이미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올해 1월에서 2월경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출금리 인상은 불가피해집니다. 전통적으로 금리 인상의 결과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빅2, 연준의 금리 인상 가속화. 먼저 연준은 연방준비제도를 줄임말로 영어로는 Federal Reserve Bank라고 표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줄여서 FRB 또는 FED, Fed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연방준비제도는 전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곳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인하, 다양한 금융정책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시간 10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의 경고화를 막겠다고 강조했고 경제와 강력한 노동시장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성명했습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우는 제이미 다이머 JP 모건스 체이스 회장은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고 연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를 더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의 언급은 연준이 훨씬 공격적인 기조로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하고 최소 4번 이상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뜻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제정책이나 환율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의 움직임은 매우 중요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19 이후 금리를 0%대로 유지하고 엄청난 양의 달러를 발행함으로써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지표금리로 인식되는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내 금리의 전반적인 상승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빅3, 초대형 변수, 대통령 선거. 2개월 뒤로 다가온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누가 집권한다 해도 금리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세 등 굵직한 세제 개편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고 정치권의 추경 움직임도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연휴 전에 25조에서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고 단언하자마자 국고채 금리가 요동치기도 했습니다. 만약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위해서라면 국채 발행은 불가피해지게 되는데 시중에 수조 원 규모의 국채가 발행될 경우 채권의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채권의 하락은 금리 인상과 같은 의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주식이나 코인 B2는 갚으면 되지만 부동산 영끌족의 경우는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의 경우 타 재화와 비교했을 때 매도가 쉽지 않을 뿐더러 매매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주 기준을 채우거나 까다로운 제도들이 부동산 매도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비교적 처분이 쉬운 B2 투자자들과는 상황이 매우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2조 원가량 늘어났지만 신용대출 잔액은 반대로 1조 5천억 원으로 줄어든 대출 잔액 추이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비교적 목적성이 뚜렷한 대출에 속하지만 신용대출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DSR 규제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신용대출 상환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금융 불균형으로 인식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주된 목적입니다. 금융기관은 예대 마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금융 스프레이드가 2에서 3% 정도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0.25포인트씩 상승할 때마다 대출금리는 0.4포인트씩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초부터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가계대출금리가 전에 없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대출 중에서도 담보물이 가장 확실하고 부실 리스크가 가장 적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단 열흘 사이에 은행별로 적게는 0.2포인트, 많게는 0.7포인트 넘게 오른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전반적인 금리 우상향이 예측되고 있고 앞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영끌족들을 비롯해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가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머니킹메이커는 언제나 더 많은 분들의 현명한 투자를 기원합니다.